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버럭하지 않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방법. 잔소리가 아닌 훈육이 되는 부모의 말 한마디. 130가지. 네가 내 아이라서 진짜 행복해. 처음 사랑을 고백할 때 혹은 결혼할 때 예물로 받은 보물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조그만 보석이 박힌 반지를 우리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소중하게 관리합니다. 가끔 꺼내서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조심스럽게 닦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속상해집니다. 아이는 보물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마음과 달리 소중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지 말고 고백하세요. 잠에서 깨어 부스스 눈뜬 아이를 지그시 보다가 고백해보세요. 아이가 평생 기억합니다. 아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아빠는 네가 내 아이라서 진짜 행복해. 사랑한다. 엄마는 널 보면 어떻게 이런 보물이 태어났니? 하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행복해. 아이에게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라고 말해주세요. 너는 우리 보물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표현으로 얼마나 큰 상징적인 의미가 전달되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무 느낌도 없을지 모릅니다. 어색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을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안 되는 거야. 강연장에서 한 엄마가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에게 안 돼라고 말할 때마다 정말 아이의 자존감이 10점씩 깎이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안 돼라고 말하면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질까요? 아닙니다.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줘야 할 상황에서 머뭇거리면 아이의 자존감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해야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존감은 사회에서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정확히 구별할 때 더 단단해집니다. 아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때는 분명하게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단 이 말을 지나치게 무섭게 혹은 지나치게 소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버릇을 바로잡겠다, 혼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말하면 자칫 무섭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한편 아이가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아이가 너무 불쌍해라고 생각하면 소심하게 말하기 쉽습니다. 훈육은 오직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이를 혼낼 일이란 없습니다. 가르쳐줘야 하는 일만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표현을 무섭거나 소심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또박또박 분명한 발음으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안 되는 거야. 이 말 뒤에 수많은 말을 붙이고 싶을 겁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까지만 말해주세요. 아이가 얌전히 말을 듣지 않아도 울며 떼를 써도 딱 거기에서 끝내야 합니다. 문제 상황에서는 말을 많이 할수록 백전백패입니다. 주고받는 말이 많을수록 자극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간결하게 한 가지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릿속에서 혼낸다라는 단어를 지워버려야 합니다. 혼낸다라는 단어가 없어도 아이를 키우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단어가 없다고 버릇없는 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혼낸다라는 말 대신 가르치다라는 말을 쓰면 됩니다. 안 되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는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속상하지? 그런데 운다고 들어줄 순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네가 불편한 것은 알겠는데 지금은 찡찡거린다고 해서 나갈 수는 없어. 이야기가 다 끝나야 나갈 수 있어. 기다려. 요긴한 팁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0단어 법칙입니다. 중요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지시는 대개 10단어를 넘지 않아요. 아이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하려는 말이 몇 단어인지 미리 세어보세요. 그리고 딱 10단어는 아니더라도 대개 그 내외로 말해주세요. 경험상 10단어 법칙에 맞춰서 말할 때
아이들이 가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8번째,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못 일어납니다. 이러다가 유치원에 늦게 생겼습니다. 보통 늦었어, 일어나, 빨리 가야지, 너 유치원 늦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익숙한 말입니다. 이럴 때 일단 마음 안에 있는 조급함부터 비워야 합니다. 심호흡을 깊게 한번 하시고 새근새근 자는 아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신기하게도 아이의 콧날에서, 입술에서, 속눈썹에서 생후 8개월 때 모습도, 2돌 때 모습도 보입니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보세요. 잘 잤니? 상쾌한 아침이야. 쭉쭉 기지개 켜고 오늘 유치원에 가서 재미있게 지내다 와야지. 일어나세요. 아이 엉덩이도 토닥거리고 다리를 잡고 쭈쭈쭈 쭉쭉이도 해주세요. 아이도 부모도 기분 좋은 아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민망해서 못하겠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줄 때의 민망함 기억하시나요? 말도 못하는 아이 앞인데도 구연동화 하기가 어찌나 창피하던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아빠가 아니었다면 하지 않을 유치한 행동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해보면 별게 아닙니다. 13번째, 아이가 이유 없이 짜증을 냅니다. 부모는 왜 짜증을 내는지 다그칩니다. 그러면 아이는 웁니다. 부모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입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뚝! 도대체 왜 울어? 우리가 반사적으로 내뱉는 익숙한 말들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우는 이유를 정말 모를까요? 울기 직전 상황을 어린인 부모가 모를 리 없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왜냐고 묻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 감정이 들어서 표현하는데 왜 그 감정을 느끼느냐고 물으면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감정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울 때 왜 우리는 아이도 아니면서 어쩔 줄 모르고 불편해하고 못 견딜까요? 상대방의 감정을 내 것처럼 떠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이 때론 잘못되었어도 그 사람 것입니다. 그 감정이 나를 향한다며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자꾸 눈물이 나오는구나. 실컷 울어. 괜찮아. 다 울 때까지 기다려줄게. 다 울고 나면 그때 이야기하자. 그리고 가만히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말해주기만 해도 아이들은 많이 진정합니다. 육아 이야기. 육아에서는 마지막 장면 엔딩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항상 뭐 해줄까, 어떻게 잘 키울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막상 육아의 여러 상황에서는 처음 그 마음과 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에 짜증내고 화내고 혼내고 끝내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듯 이 모습을 기억합니다. 좋은 음식, 멋진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밝은 햇살 속에서 엄마가 이를 환하게 드러내고 웃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빠랑 장난치면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깔깔거리던 즐거운 경험을 기억합니다. 나중에 그때 참 재미있었는데 하면서 힘차게 살아갑니다. 육아가 생각대로 되지 않아 짜증나고 화가 날 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이걸 시작한 첫 마음은 무엇이었지? 어떻게 마무리 지으면 아이에게 좋은 기억이 될까? 항상 엔딩이 중요합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아이가 안 먹는다고 해도 그러렴 다음에 또 만들어줄게 라고 미소 지으며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을 갔다가 뭔가 꼬여도 그 자체도 아이들과의 즐거운 추억이라고 기분 좋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첫 마음보다 마지막 행동을 기억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